안녕하세요. 부산시 중구 문화설사 여의동입니다. 오늘은 근대화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부산 근대 역사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근대 역사관입니다. 이곳 역사관에는 두 개의 전시실로 꾸며져 있는데요. 제1 전시실은 2층에 있으며 부산의 근대기양, 일제의 부산 수탈, 근대도시 부산 등 세 개의 주제로서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얼룩진 부산의 근대사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3층은 제2 전시실로서 동양 특식 주식회사와 근현대 한미관계 등 제국주의 침탈상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으며 부산의 근대 거리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대청동 거리를 재현한 것과 전차 모형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은 민족은 역사와 언어, 문화가 말살됨으로써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산기념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백산기념관으로서 옛 백산상해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백산기념관은 백산 안희재 선생의 항일 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복 50주년인 199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은 경상남도 어령 출신으로 동네와 어령에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몰두하면서 민족 계몽운동을 펼친 한편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발기인과 중해일보를 인수하여 언론을 통하여 민족 자각운동을 진행하였으며 대종교에 입교하여 우리 민족 고유 종교를 통하여 민족 정신 고취에 앞장을 섰습니다. 선생께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고향에 논 2,000마지기를 팔아서 기념관이 있는 이 자리에 백산상해를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 초기에는 곡물, 면포,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해였으나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정보와 자금을 제공하는 국내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총 모금액의 60%를 모금하였습니다. 일제는 이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이 공급처가 백산무역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계속 탄압하여 결국은 1927년에 백산무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후 백산 선생께서는 가산을 정리해서 만주로 망명하여 발해 옛 고도인 동경성에 발해 농장을 개간하여 국내 농민 300호를 정착시켰으며 발해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면서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3년 이모교변으로 중국 목단강 영재이혼에서 순국하신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삶의 전부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위대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기념관 앞에서 설매시 웃으시며 독립정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옛 한성은행 부산 지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한성은행은 대한제국과 함께 우리 민족계 최초의 은행으로서 189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성은행 부산 지점은 1층 르네상스식 건물로서 100년 전인 1918년에 건립되어 부산에서는 가장 오래된 은행 건물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건물이었지만 은행이 철수한 뒤로 개인 소유로 넘어가서 용도가 변경되어 3층으로 정축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청자 그림이 청자 다방과 함께 유명해짐으로써 청자 빌딩으로 불려지습니다. 2015년에는 개인에게 매각되어 철거 위에 있던 것을 부산시가 매입하여 원행보험과 함께 리모델링을 거쳐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근대건축 문화자산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1층은 한성다방과 청자홀, 2층은 교육실로 대관이 가능하며 지하에는 옛 건물의 위치가 해변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호박돌 축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성 1918 생활문화센터는 원도심의 문화재를 재조명하고
부산 지역 생활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는 부산 본부 세관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의 역사는 두모진 해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에 관세가 없는 무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폐쇄되고 맙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구미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뒤에 부산 데파트 옆 일본인 가옥에서 청나라 이용장의 도움으로 해관이 설치가 되고 해관장도 이용장이 추천한 유럽인들을 임명함으로써 새로운 해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인들 해관장은 총 6명이 역임을 하였는데 그중 세 번째 해관장 영국인 헌트라는 사람은 하문덕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을 가졌으며 10년간 재임을 하였습니다. 당시 해관장의 간사는 지금의 동광동 중구청 옆 동강맨션이었으며 출퇴근 때는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해관장의 외동딸 방년 19세의 리즈 헌트라는 아리따운 아가씨와 양산군 상봉맹 출신 23살의 건순도라는 준수한 청년의 러브스토리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을사조약 후에는 일본인 해관장이 부임하여 해관이라는 이름도 세관으로 바꾸고 지금의 세관청사 옆에 새로운 세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붉은 벽돌에 하얀 하강석으로 르네상스식 2층 건물이었습니다. 부산의 근대 3대 건축물 중의 하나였으며 부산시 문화재 제22호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하나인 부산대교 설치 때 여기 세관 삼거리 도로가 확장되면서 철거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당시 사용하였던 붉은 벽돌은 러시아산으로 벽돌 한 장 가격이 당시 노무자 하루 인건비보다 비쌌기 때문에 운반을 할 때는 소중하게 신문지나 손수건에 싸서 운반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진품 벽돌은 지금 현재 세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으며 당시 건물의 종탑은 지금 하단뜰에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세관 최초의 밀수품은 기독교 성경책 6,000권이었다고 하며 지금 이 세관 건물은 1970년대 현대건설이 공공청사 제1호 건물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1953년 부산 역전 대화재 때에도 하마를 피했던 소중한 문화재가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문화해설사 여의동이었습니다.